안소희나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일이면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흥분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놀라움과 섭섭함이 섞인 표정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동생은 언니의 반응이 그저 재미있기만 한 듯 얼굴을 붉히며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웃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애써 참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니가 이렇게 격양될 정도로 놀란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 있는 언니가 직접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 퀸스에 살며 라과디아 공항 LGA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4살의 안델리아입니다. 공항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 시내와 가까운 덕에 특히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대부분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퀸스에서 살며 직장인 공항까지 출퇴근도 정말 편리해서 이 점이 제 생활의 큰 장점이랍니다. 뉴욕의 이 독특한 매력 속에서 저는 매일 비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요. 뉴욕은 워낙 다채로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승객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흥미롭답니다. 매번 비행이 끝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곤 해요. 어릴 적부터 평범치 않은 길을 걸어온 제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책을 펼쳐놓고 10분도 못 버티던 아이였죠. 특히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 공부 왜 하는 거야? 라는 반항심이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공부를 접고 싶었지만 제 안의 반항심이 오래가질 못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꾸준한 조언과 스스로의 고민 끝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됐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늘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가난했던 시절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아쉬움 속에서 꿈을 접어야만 했어요. 그 꿈은 다름 아닌 승무원이었답니다. 그 시절의 한계를 마주하며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 아쉬움을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너희들이 이루면 멋진 일이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꿈을 제 자신을 통해 이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승무원이 되어 하늘 위를 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품었던 꿈의 조각들을 제 날개에 얹어 함께 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뿐인 동생도 제 모습을 보고 승무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가 되었답니다. 안델리아 자매 하늘을 누비다. 뭐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어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겪으며 저희 자매를 키우셨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고 지금은 그 모든 경험을 책으로 출판 준비 중이세요. 어머니의 글 속에는 고단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저희 자매를 향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묻어나죠. 어머니의 책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희망과 인내의 기록이자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힘든 여정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큰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동생 안소희나가 뉴욕에서 저희와 함께 살던 중에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동생의 독립적인 선택에 저희 가족은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의지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결정이 조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동생은 해외 비즈니스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일로 미국에 자주 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동생이 독립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동생을 만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비행 일정이 맞지 않으면 서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느 날 저는 미국으로 가는 긴 비행을 준비하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한 여행을 기대하는 한 여성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중국 남성 승객이 그 평화로운 시간을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 승객은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좌석을 뒤로 눕히려 시도했지만 그 각도가 너무 과도해 보였습니다. 점차 의자가 뒤에 승객에게 무릎과 거의 닿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졌고 뒤쪽에 승객이 불편해하며 저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승객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런 배려는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자 저는 남자 승객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좌석을 너무 많이 눕히시면 뒤쪽 승객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좌석을 더 눕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뒤쪽 승객의 불만을 해결해야 했기에 진땀을 빼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비행 중 내내 그 남성 승객은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만을 고려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불편한 행동을 반복했고 저는 내내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그 승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태도에 실망감이 들었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인들 중 일부가 화를 쉽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아시아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급하게 반응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상황도 그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남성 승객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네요. 덕분에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진심 어린 사과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시아인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차갑고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런 행동이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와 친절로 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중적인 면이 가끔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책을 쓰시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남기려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일상은 언제나 책과 글들 속에 있었고 저희 자매들은 그저 그 옆에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며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좋은 직업을 가진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깊은 바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를 보는 눈이 훨씬 까다로우셨습니다. 자주 말하셨죠. 딸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잘 자란 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시죠.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꾸만 어머니의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가 잘 자라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꿈이자 바람이었죠. 그리고 저희 자매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언제나 열심히 살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너희가 훌륭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며 내가 얼마나 기쁠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짠하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였죠. 어머니의 기대가 언제나 큰 힘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나누는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지지가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눈이 많이 내려 공항이 결항되면서 동생과 며칠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이번엔 시간이 생겨 동생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기대하는 만큼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딸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랐고 그런 기대가 크셨기에 동생은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어머니와 저는 아시아인이 작은 키와 예민한 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동생은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어머니께 말하는 데는 상당한 고민이 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스파티드 피그라는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맛있기로 소문난 미국식 음식점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아늑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해주었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이 멋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안소희나 남자친구가 잘 알고 예약을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맛있고 편안하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유명한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인바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고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지내실 때도 많으셨지만 이렇게 딸들과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무엇보다 행복하셨죠. 딸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의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밝고 기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가 던진 유머 덕분에 식사는 더욱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죠. 그의 농담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대화가 한참 이어지던 중 동생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 같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만 전혀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시안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조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한국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는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남자친구가 매우 신사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감동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더라고 하시며 그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시안에 대해 어려운 기억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조금 경계심을 가질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신사적인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연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힘들었더라도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결국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동생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변화가 제게는 한동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발령으로 한국으로 가게 된 동생은 그곳에서 임신휴가를 내며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동생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께서도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그 사실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이야기하던 어머니와도 이제는 서로 멀어지는 것 같아 그 허전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죠. 어머니가 그곳에서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다시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동생과 어머니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카트에 담았습니다. 물건을 다 고른 후 계산을 하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거 우리가 안 가져왔네.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사놓은 물건을 계산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물건을 놓고 오면 다시 찾아가야 하거나 심지어는 물건을 다시 찾는 것도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생과 어머니는 그때 한국의 서비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는지 체험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정신에 대한 큰 존경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데 한국은 정말 세심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머물며 승무원 일을 잘하고 있고
가끔 남자 소개도 받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에게 아시아인 소개를 받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동생에게 아시아인 남자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소개받은 남성들이 괜찮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진정한 마음의 연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의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우리 집의 에피소드를 사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어 읽는 이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